안녕하세요. 아레오바고의 폴입니다. 크리스찬 포인트 오브 뷰. 오늘은 음모보다 위험한 경향성이라는 제목으로 여러분에게 이야기를 좀 나누어 볼까 합니다. 여러분, 이번 총선 누구에게 투표하실 건가요? 또 선거가 지난 다음에 이 영상을 보고 계신 분들은 어느 정당에 투표를 하셨습니까? 저는 대학생 시절에 학생운동권에 잠시 속해 있었습니다. 거기서 여러 가지 데모도 다니고 시위에 참여했었던 그런 기억들이 있습니다. 그때부터 정치적인 관심들이 참으로 많아져서 정치 뉴스를 보는 것이 꽤 흥미로웠습니다. 한겨레 경향신문과 조중동이라고 불리는 이 신문들이 얼마나 같은 이야기들을 서로 다른 패러다임으로 볼 수 있구나 하는 것을 아주 젊은 시절부터 파악하게 되었죠. 이런 우리나라의 현실 정치 지형에 대하여 아주 잘 정리해 놓은 책이 있더라고요. 지적 대화를 위한 넓고 얕은 지식이라는 이 최 사장이 적은 책인데 너무나 쉽게 잘 정리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우파, 좌파라고 부르는 이유는 프랑스 대혁명이 있고 나서 의장석을 기준으로 좀 더 자유를 추구하는 쪽, 그들이 오른쪽에 앉아 있었기 때문에 우파 그룹이 되고, 평등을 조금 더 중요한 가치로 여기던 그룹이 왼쪽에 있었기 때문에 좌파 그룹이 되었다라고 해요. 그래서 아주 쉽게 두 가지 가치로만 따지자면 우파는 자유를 더 추구하고 좌파는 평등을 더 추구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보수주의자들은 아무래도 자유를 더 추구하기 위해서 사유재산을 강화하고, 그 말은 즉슨 국가의 통제가 더 적고 세금을 덜 거두고 복지보다는 각 개인의 발전을 더욱더 추구하는 그룹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반대로 좌파는 세금을 더 많이 거두고 더 많은 복지 혜택을 하고 사회가 국가 경제에 더 많은 개입을 하는 것을 추구하는 쪽인 거죠. 사실은 현실 정치에 있어서 이 양극단은 둘 다 위험합니다. 이쪽으로 넘어가 버리면 완전히 북한과 같은 공산주의 체제가 되어버리는 거고, 우익 쪽에도 얼마든지 전체주의 정치 형태가 나올 수 있겠죠. 이 양극단은 피해야 될 거라고 본다면 우리가 있을 수 있는 이 여러 스펙트럼 가운데 조금 더 각 개인의 자유를 보장하고 산업의 발달을 추구하는 쪽과 또 평등과 분배를 더욱더 추구하는 그룹이 있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이것이 곧 보수고 진보의 차이인 거죠. 사실 저는 그리스도인으로서 다양한 관점을 가지고 이 안에서 선택할 수 있다는 생각이 되어져요. 만약 우리나라가 자유주의 입장과 수정 자본주의 가운데 골라야 한다면 그 안에서는 많은 대화거리와 또 토론할 거리들이 있을 것입니다. 그래서 이 최 사장은 지적 대화를 위한 넓고 얕은 지식이라는 책에서 어떻게 분류했냐면, 자유한국당으로부터 이어져서 미래통합당으로 이름 붙여진 이 현실정치 세력을 자유주의라고 이야기했고, 그리고 이 민주당 계열을 수정자본주의로 본 것이죠. 그리고 조금 더 강한 진보와 좌파 사상은 정의당 정도로 구분을 해놓았습니다. 저도 처음 이 책을 읽을 때는 이 정도의 분류에 동의했었고, 그리스도인이라면 이 안에서 얼마든지 자유로운 선택을 할 수 있다라고 생각했습니다. 너무 좌쪽으로 가는 것은 조금 위험하다는 생각을 어렴풋이 했었죠. 그러나 저는 이제는 이 최 사장의 분류에 대하여 조금은 의문을 갖게 되었습니다. 과연 우리나라의 현실 정치 세력이 이렇게 깔끔하게 이론적으로 구분될 수 있는 정치 세력이냐 하는 것이죠. 물론 저는 우파가 전부 잘했고 우파를 지지해야 된다라고 이야기하기 위해서 이 영상을 찍고 있는 것은 절대로 아닙니다. 저는 우리나라의 우파 세력이 잘못했던 흑역사가 얼마나 많은지를 아주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우리나라의 민주당 세력이 수정자본주의자들인가 라고 볼 때 의문을 제기하고 싶은 거예요. 과연 이들의 생각이 이 자본주의라는 틀 안에서 조금은 수정해서 국가가 더 많은 것들을 개입하고 복지를 높이고자 하는데 그치냐는 것이죠. 제가 부산 민주공원에 가보고 깜짝 놀랐습니다. 여러분, 부산에 있는 민주공원인데 심지어 경기도 학생 인권 조례를 가져가라고 배포하고 있더라고요. 거기서 제가 한 장 가져왔습니다. 여러분에게 이 사진으로 보여드리고요. 왜 이것이 부산에서 배포되고 있을까요? 이 일들을 계속해서 추구하는 세력이 지금 우리나라의 권력을 잡고 있다는 뜻은 아닐까요? 동성애를 죄악으로 인정하는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이것에 동조할 수는 없겠죠. 사실은 부산에 있는 민주공원은 부마항쟁을 기념하기 위하여 세워진 기념관입니다. 그런데 그곳에 가서 제가 이것을 보고 깜짝 놀랐어요. 양서협동조합이라고 하는 것이거든요. 그것이 부마항쟁의 아주 중요한 기념물처럼 그 전시관에 전시가 되어 있었습니다. 근데 여러분, 이 책 내용을 한번 자세히 보시겠어요? 어떤 책들이 꽂혀 있나요? 네, 80년대 우리나라가 민주화를 위하여 열심히 투쟁을 했던 건 사실이지만 그 학생운동 자체가 채택했던 사상적인 이론이 바로 북한의
주체 사상이었습니다. 그것들을 잘 밝히고 있는 사람이 이 김영환 씨라는 사람입니다. 김영환 씨는 사실 자신이 대학 시절에 주체 사상에 매료가 되어서 강철 서신이라는 소책자를 찍어서 전국에 있는 모든 대학생들과 학생운동단체와 노동단체에게 보급을 했던 인물이에요. 그러나 이 김영환 씨가 자기가 북한에 가보고 실제 김일성을 면담하고 북한의 공산주의 수뇌부들과 대화하면서 크게 충격을 받게 돼요. 본인은 주체사상을 철저하게 신봉했는데 실제로 북한은 그 주체사상을 제대로 이해하지도 못하고 김씨 일가를 신격화하는 그런 집단에 불과했던 것입니다. 그래야 이분이 남한으로 내려와서 완전히 정치적으로 전향을 하고 북한 인권활동가로 활동을 하고 계십니다. 이분의 이야기가 굉장히 의미심장합니다. 그 당시 80년대 민주화 운동에 참여했던 수많은 사람들, 거의 80%에서 90%에 이르는 사람들이 그들의 사상적 기반을 주체 사상으로 삼았다는 것입니다. 저는 지금 음모론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닙니다. 이것이 실제 사실이라는 거예요. 우리나라는 지금 세대별로 전혀 다른 생각들을 가지고 있습니다. 지금 우리나라의 60대와 70대는 6.25 이후 세대로서 방공교육을 철저하게 받았던 세대입니다. 그러나 우리나라의 40대와 50대는 민주화 운동에 열심히 투신을 하면서 당시 서울 안에 있는 대학에 있는 많은 대학생들이 지하 비밀 조직처럼 함께 공부했던 책들이 스탈린과 레닌의 공산주의 이론이었다는 것이죠. 그들은 밤새도록 모여서 이런 책들을 공부하고 실제 거리로 나아가 시위에 참여했던 것입니다. 그때 만들어진 하나의 역사관이 있는데 그것을 민족주의 사관이라고 부를 수 있겠죠. 여러분의 자녀들이 읽는 책만 봐도 그 내용을 발견할 수 있으실 거예요. 그 내용은 마치 이승만 대통령이 미국을 등에 업고서 기회주의자처럼 이 나라의 대통령이 된 것, 그래서 남한만의 정부를 세운 것이 잘못됐다라고 보는 것입니다. 그래야 김구로 대표되는 민족주의 세력이 오히려 더 좋은 사람들이었는데 이승만 계열의 자유민주주의 세력으로 말미암아 우리나라가 통일된 하나의 국가가 형성되는데 실패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민족주의 사관에 의하면 결국 우리는 서구 열강에 의해서 나라가 둘로 쪼개진 거고 사실은 하나가 되었어야 맞다. 그런 이상주의적인 관점에서 우리나라의 역사를 재해석하는 것입니다. 이 민족주의 사관에 의하면 첫 번째로 제거해야 될 세력이 미국이고요. 두 번째는 일본입니다. 그러면 저도 운동권 때 계속해서 외쳤던 캐치프레이즈인데 양키 고홈, 우리 민족끼리 친일 청산, 이것이 그들의 구호인 것이죠. 저는 지금 우리나라에 주체 사상을 신봉하는 자들이 많아서 다 함께 남몰래 우리나라를 북에다가 넘겨줄 그런 음모를 가지고 있다라는 얘기를 하는 게 아닙니다. 그 시절에 그런 것들을 공부했던 분들이 아주 중요한 인사들이 되었고요. 신문기사를 보니까 지금 민주당 국회의원의 거의 절반 이상이 그 80년대 시절에 총학생회에서 활동하던 운동권 출신들이라는 사실입니다. 그들이 뒤에서 쑥덕쑥덕해서 우리나라를 북에다 가져주겠다 그런 의도는 가지고 있지 않을지언정 이 김영환 씨가 이야기하는 것은 음모보다 더 위험한 경향성이 있다. 함께 사회에 영향력이 있는 위치로 자라나간 네트워크를 가지고 있다는 것이죠. 그런 집단 안에서 한 명이라도 배신자가 나오면 완전히 몰려서 사장되기 때문에 함부로 배신해서 떠날 수도 없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그들이 사상적인 전향을 경험할 만큼 그런 주체사상과 민족주의 사관을 뒤집어 엎을 만한 그런 사상 교육을 우리나라에서 제공한 적이 있었나요? 결국 은연중에 어떤 경향성을 가지고 되죠? 민족주의 사관에 의해서 반미, 반일, 친북이라고 하는 생각의 경향성을 갖게 된다는 거죠. 그리고 결국 유물론에 입각한 가르침에 의해서 교회를 적대시하는 흐름들이 계속해서 있습니다. 반드시 통제해야만 하고 통제할 수 있다라고 믿는 것이 좌파적 사고의 핵심입니다. 이들은 이상주의자예요. 이들은 어떻게 해서든 좋은 시스템을 통하여 사회를 평등하게 만들어갈 수 있다라고 믿는 자들입니다. 여러분, 잘 통제하는 자들은 그들이 우리 편이 될 때는 참으로 통쾌하고 믿음직스럽지만 잘 통제하는 자들이 우리의 자유를 말살한다라고 생각해 보십시오. 그것이 얼마나 위험한 일일까요? 여러분, 민주주의 사회 안에서 물론 여러 이익 집단들이 있겠지만 그들이 서로 설득이 가능하고 대화가 가능한 집단인 경우에는 안전하죠. 그러나 그들이 패거리 문화가 되어서 아주 소수의 네트워크로 국가 권력 전체를 장악하려고 하는 시도들이 있다면 그것은 우리가 우리의 자유를 위하여 반드시
막아내야 될 세력이 되는 것입니다. 정말로 그러한 정치 세력이 있나고요? 제가 그런 운동권에 속해봐서 잘 압니다. 여러분, 운동권 동아리는 그 대학 안에 아주 소수였지만 사실 우리가 선거가 있을 때마다 모든 단과대학의 학생회 후보를 다 냈습니다. 그리고 실제로 그 가운데 상당수를 우리가 접수를 했죠. 여러분, 운동권 동아리는 이 권력 장악을 위해서 모든 것을 쏟는 집단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저희들은 주한미군 철수대회도 갔었고요. 일본의 역사교과서 왜곡 규탄대회도 갔었고, 노동자 운동에도 참여했었고, 농촌활동에도 참여했습니다. 여러분, 수많은 종류의 시위가 벌어지는데 그 시위의 주동자가 모두가 동일하다는 사실을 여러분 알고 계셨나요? 제가 그 일에 속해봐서 너무나 잘 압니다. 그리고 그들은 저녁마다 모여서 그 다음 시위를 의논하고 지령을 내리고 선전선동할 방법을 찾아내죠. 여러분, 제가 한 가지 끔찍하게 느껴지는 것은 저는 예수를 믿고 대학생 시절 그런 무리로부터 빠져나왔지만 만약 그렇게 학생 운동하듯이 저녁마다 모여서 사상을 교육하고 주말마다 시위 현장에 나아갔던 그러한 네트워크와 그룹들이 10년, 20년 한솥밥을 먹으면서 사회에 영향력 있는 위치까지 자라나가기 시작했을 때 그들은 정말 사회의 유익을 위한 세력이 될까요? 아니면은 권력을 지키고 유지하는데 혈안이 된 패거리 집단이 되어버릴까요? 여러분, 포털 뉴스 다음에 댓글들을 유심히 보시면 네이버에 달리는 댓글과 굉장히 다르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여론을 기획하고 그 주장을 내고 함께 움직이는 네트워크들이 있다는 것이죠. 그것들을 생산해내는 유시민 알릴레오라든지 김어준의 뉴스 공장과 같은 프로그램들이 있습니다. 크리스찬인 여러분들께서 그들의 입을 통해서 나오는 말로 여러분의 생각과 모든 정보들이 해석되고 있다면 여러분 경계하십시오. 제가 느낄 때 80년대는 사상적으로 굉장히 위험한 시대였습니다. 우리나라의 은연중에 사탄이 뿌려놓은 말이 이 세대 차이라는 말 같아요. 물론 그 시대에 권위주의적인 자들에 의해서 굉장한 억압을 겪었고 그 시대의 젊은이들이 해방을 위하여 그것들을 분출한 것이 틀렸다라고 이야기할 수는 없겠지만 그 시대 가운데 결국 지배적으로 깔려있던 생각은 윗세대가 틀렸고 우리 세대가 옳다라는 그릇된 신념이었습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이 사회에 분열된 세대 차이를 다시 한번 봉합하고 윗세대와 아랫세대가 함께 할 수 있는 그러한 나라의 하나됨을 위하여 일해야 되는 자들이라고 믿습니다. 그래서 저는 지금 우파인 미래통합당을 지지하거나 그들을 위하여 투표하라라고 여러분에게 말씀드리는 것이 아닙니다. 많은 분들이 얘기하다시피 이 선거는 차선과 차악의 싸움인 것 같아요. 그리고 바라기는 한국교회의 모든 성도들이 이 정치의식이 더욱더 높아져서 성경적 세계관을 가진 가치들을 들고 정치 세력들을 규합하고 그들에게 압력을 행사할 수 있는 그런 성숙한 그리스도인들로서 거듭나게 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이를 위하여 함께 지혜를 모으는 성숙한 한국교회의 성도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